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총선에서 당선하신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흥덕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당선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당선이 되시고 나서도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네, 뭐 선거 때하고 똑같은 일정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사드려 바쁩니다. 네, 좀 쉬는 시간을 좀 갖고 재충전을 하셔야 되는데 예. 등원할 때까지 근데 오히려 더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좀 건강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겠습니다. 아니 뭐 하여튼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김영환 지사 초청 국회의원 당선인들 또 현역 의원들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대화가 오갔고 주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일단 뭐 공개적으로 이제 당선인들 모두 발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비공개로는 충북도에서 준비한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모두 발언 때 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어떻게 성격 규정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모두 발언을 했고요. 주로 이제 내용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래서 국정의 전면적인 전환,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 그리고 인적 쇄신 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 근데 그것을 충북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직 도지사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그런 총선 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주요 정책들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어제였죠. 어제 이제 여야 영수 회담에서도 그 논의가 됐는데 지금 골목상권, 서민경제, 특히 이제 폐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충북도에서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페이라는 지역화폐 모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충북도 차원에서 별도의 그런 민생경제, 서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기후위기에 따라서 재난이 각 나라마다 속출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충북도는 작년에 오송 참사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희생을 이제 치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7, 8, 9월에도 관련해서 대규모 재난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견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북도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그런 것들이 현안 보고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 회복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을 주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협치와 관련해서 여야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북도와 민주당이 별도의 그런 정책 협의를 갖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것에 필요했다. 그렇게 좀 세 가지 점들을 좀 지적하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가 한꺼번에 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았을 거고 의원님 비롯해서 다른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일단 김영환 지사는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관료 출신이기보다는 이제 정치인 출신이어서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 출신이어서 협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경험도 있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도의 이제 주요 현안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충북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관련한 몇 가지 사안들의 구체적인 집행과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잘 좀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한데 특히 예를 들어서 CTX 같은 경우는 지금 민자 선도 사업으로 정부가 지정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어떤 비용 부담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잘 운영될지에 대한 의심인데 있어요. 그래서 충북도 이제 그런 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도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것만 별도로 해서 보고를 좀 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CTX 충청권 광역철도 네, 예. 그게 참 도심을 통과한다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도심을 통과했을 때의 효용성 또 비용 공사할 때 그 그렇죠. 문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청주시가 계속 이제 100만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 뭐 그 이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그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 체계가 좀 미비하거든요. 이제 자간 중심의 교통 체계이기 때문에 이 도심 철도로 그 지하 구간을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청주 도시 발전의 100년 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국비를 투여해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합반할 때 네. 제대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거기에 지금 어떤 이제 수익성 문제, 운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부분과 관련한 중장기적 대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찬반도 있고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시작할 때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돼서 저 준비가 철저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용역부 조사 이제 민재로 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를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 단계부터 좀 상세히 협의를 할 것을 요청을 했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도지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주 뭐 머리를 맞대면 또 좋은 아이디어나 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등원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5월 30일에 개원을 하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으네요. 등원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저도 이제 국회의원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일단 그 국회 사무처에서 그 알려주는 일정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임기 자체는 이제 5월 30날부터 개시가 되니까 그 전에 뭐 등록이랄지 뭐 재산 관련한 신고랄지 무정 활동과 관련한 이제 뭐 연수, 교육 뭐 이런 것들 일정이 쭉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일정대로 소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좌관들은 지역에서 되게 또 궁금해요. 네.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가 보좌관이 됐지? 뭐 이런 거 관심사거든요. 보좌진 구성도 잘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보좌진 구성은 경선 때 그리고 선거 때 고생한 사람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뭐 배경이 있고 저는 이제 그 경선 때부터 여기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했고 또 저와 같이 중앙당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참여를 같이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대체로 뭐 그 이제 보좌진은 이제 9명인데 네. 지역의 인사 절반 그다음에 이제 저와 같이 서울 중앙에서 활동했던 인사들 뭐 절반 그리고 이제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또 한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뭐 다 구성이 돼서 차질 없이 의회 활동을 하실 때 보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출하시게 되면 의욕도 많고 하실 텐데 의원님이 첫 번째 의안을 뭘로 할 거냐 뭐 이런 또 나름 경쟁들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그죠? 내가 1호로 법안 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는데 의원님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실 거고 관심 있는 의안이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저는 이제 중앙당에도 있었고 뭐 국회 원내대표의 뭐 정무실장도 해서 그리고 원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도 다 실무적으로 다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이제 소감인데 뭐 사실 뭐 국회의원이 1호 법안 내고 하는 거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의 생활, 지역사회 발전에서 어떠한 필요한 법안들을 내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당도 그렇고 저도 1호 공약으로 낸 게 민생경제, 서민경제 회복하는 그 지역화폐 그를 그 1조 원으로 좀 그 복구하는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이제 정권에 따라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최대 1조 원까지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어쨌든 그것이 경기 회복에 상당한 소비 진작의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어지니까 입장이 다른 보수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걸 처음 정부 예산안에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랬죠. 그랬던 거를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다수당이니까 그래서 3천억 정도 해서 했는데 그렇게 이제 예산 규모가 줄다 보니까 할인율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건 전체적으로 다 지역화폐 규모가 다 발행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청주페이 같은 경우도 6천억을 발행하다가 2,900억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발행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소비가 그만큼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경제 전체가 지금 침체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서민 경제, 골목 경제가 거의 마비 상태, 빈사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소비 진작을 통해서 부양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화폐 발행을 아예 법제도로 좀
제도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경제가 우선이니까 그에 대해서 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네.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작년 그 모성 참사 때문에 네. 뭐 이범석 총리시장도 조사 받았고 김영환 지사도 곧 조사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회 차원에서 등원하시게 되면 모성 참사에 대해서 지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이런 걸 추진 민주당에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되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이제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결국 이제 안건 상정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는 이거를 22대 국회까지 넘기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좀 매듭 짓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원내 지도부하고 좀 소통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나 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이제 다시 22대 국회 때 재추진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는 정상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기본 책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송 참사 유가족 분들의 그런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고 관련해서 처벌할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미 제가 2월 14일 날 유가족들하고 당대표가 왔을 때 유가족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을 때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 정치인으로서 오송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제일 첫 일정으로 그 비서진한테 얘기를 했던 것은 오송 참사 유가족 분들을 만나서 앞으로 그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곧 5월 초쯤에 유가족들 만나서 대화를 좀 하게 그렇게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5월 초라고 바로 네, 조만간 그렇습니다. 며칠 내놓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저번에 4월 16일 세월호 문화제 때 현장에서 거리에서 뵀거든요. 뵀는데 그분들 하는 말씀은 제가 뵙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유가족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께서 그 당연한 것도 지금까지 안 되어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모든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특히 오송 참사 진상도 잘 규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동원하시고 되면 또 당도 이제 또 맡아서 하는 도당 위원장도 새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8월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도당 이제 전국 순회를 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른 거니까 이제 뭐 일정이 잡히겠지 뭐 6월 말에 7월 초쯤에 아마 도도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도당위원장으로 나가실 생각이다? 글쎄, 저는 이제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인 구상으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번에 이제 대선 때 충북 청주에서 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북이 대선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 지역을 좀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좀 지역으로 확 바꿔야 되겠다, 변화시키고 혁신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청주 흥덕에 이제 출마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됐는데 결국 이제 지금부터 총선은 끝났지만 대선으로 가는 여정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선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지역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관심과 의지가 있는데 아직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저 혼자 뭐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중앙당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지역의 당선인과도 잘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당선인들과 같이 잘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 대표는 이재명 지금 대표께서 또 나올 거가 거의 확실한 건가요? 글쎄요. 아직 뭐 당대표께서 뭐 전당대회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고 뭐 주변에서 뭐 연임을 해야 되느냐, 연임이 좋다 나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아직 뭐 당대표께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신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 뭐 8월 이제 전당대회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숙고해서 대표께서 결정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당대표의 당대표 연임 출마를 떠나서 지역위원, 아니 도당위원장은 맡아서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런 근데 관심은 있는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혼자 저희 고집한다고 다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주변에 계신 지역위원장들, 당선인들 이런 부분들의 또 협조와 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죠. 이광희 당선인께서도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잘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선하면 돈도 들어가고 모양새도 별로고. 네. 하여튼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선 승리와 관련해서 어떤 좀 구상이 있는지 서로 좀 대화해보면서 하면은 뭐 좀 좁혀지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게 예. 이게 당선인 의원님을 사실 청주는 청주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충북고 충북고 나왔죠. 예. 그런데도 이제 좀 낯설어 하시고 모르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 유권자들 또 이번에 드라마 티켓 예선도 통과해지고 뭐 그래가지고 지역 유권자 또 지역민들 또 청주 덕구니까 그 지역 우리 뭐 우편 리더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하고도 유대가 더 강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의원님 스타일은 어떠신지 전화 뭐 바로 받으시는 스타일인지. 아니 국장님도 제가 나서십니까? 제가 좀 잘 낯을 가려서. 낯을 가요? 뭐 저는 저는 항상 오픈돼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돌이켜 보면 아직 제가 이제 내려온 지 100일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아직 뭐 전 이제 이름은 들어봤는데 아직 뭐 만나보지 못했다 내지는 대화를 못 해봤다 뭐 이런 이제 말씀들 하시는 분들 이제 계시는데 어쨌든 뭐 제가 꾸준하게 지금 뵙고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아마 이번 총선 특히 청주를 보면은 좀 유심히 살펴보면은 아주 이전과는 아주 새로운 패턴이 하나 생긴 거죠. 일단은 전부 다 신인이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광역위원 출신인데 국회의원이 됐고 그게 이제 청주나 충북에서는 굉장히 두터운 벽이었잖아요. 그럼요. 네. 지방자치위원을 하다가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거의 사례가 없었는데 요번에 첫 이제 사례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에서 이렇게 시민사회 활동 열심히 했던 분이 이제 또 이렇게 경선 통과해서 됐고 이런 걸 보면은 그 청주와 충북에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를 그 혁신적인 것, 뭔가 좀 다른 것을 좀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뭐 흥덕이 원래 그 노영미 실장님이 이제 비서실장도 했고 3선까지 했고 그다음에 도정환 의원 같은 경우도 3선에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진을 배출한 전통이 있는 그런 그 지역구인데 거기에 이렇게 중앙당에서 내려온 신인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중진 되시라고 되겠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통이 있는 거지. 어쨌든 그런 지역에서 중앙당에서 내려온 그 신인을 얼마 안 된 신인을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혁신과 변화를 원했다고 좀 봅니다. 근데 그런 배경 하에는 지난 코로나 시기 3년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경제난이 지금 한 2년간 이어지면서 거의 5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힘든 시절을 겪은 게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될 정치가 아무것도 역할을 못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중진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이름 말고 구체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로 뛰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좀 비판 그리고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현실은 그런 것들이 강하게 좀 작용을 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에는 특히 이제 새로운 신인들이 많이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어깨가 무겁죠. 분명하게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기대치는 높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변화를 성과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저희들이 신인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정말 어깨가 무겁고 하여튼 하나씩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뛰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유권자들, 정민들하고도 더 밀접하게 소통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당사님께서는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네. 그 현대 2차 아파트? 네. 뭐 아파트 이름까지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죠? 네. 그 어디 팀인지 대충 알아야 되니까. 네. 네. 거기 아주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그 옆에 저기 이상식 도의원도 살고. 예, 예. 가경천 거기 쭉 그래서 아주 뭐 저희 살구꽃 그 길도 있고 좋습니다. 맞아요. 살구꽃. 거기 그 좋은 데서 좋은 데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럼 청주에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분들하고는 어떻게? 일단 뭐 각자 딸은 현재 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이제 계획은 집사람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획은 연말쯤에 이제 여기 청주를 아예 뭐 전세가 됐던 집을 사든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거주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계획. 예, 집구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 또 집이 청주 내에서는 좀 비싼, 좀 비싼 서울에 비해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잘 좋은 집을 일단은 지금 아파트에 사시면서 네. 새로운 집을 또 구하신다고 하니까 잘 구하시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대선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지방선거는 또 어떻게 치를 것인고, 또 인물, 이번에는 국회의원에 많이 배출했으니, 또 지방선거 인물난을 겪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저기, 의원님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2년 후는. 그러니까 이제 2년 뒤부터 이제 26년부터는 계속 선거예요. 26년, 27년 대선, 28년 총선. 그러네. 네, 계속 연년이 선거인데 그 가는 과정에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선이고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그 지방선거가 이제 어떤 그 표심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도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리고 이번 총선 때는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발동을 해서 이런 그 의석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뭐 특히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 경쟁이 안 좋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해서 좀 민생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다수당으로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성과 뭐냐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지방선거 때는 오히려 그 다수당이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근데 수권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경제, 민생과 관련해서는 다수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민생이 개선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예산들 이런 것들이 관철시키는 그런 힘들이 능력들이 민주당에 주어진 과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 관련해서 또 이제 인물 구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인물과 관련해서는 좀 경쟁력 있는 인물들을 좀 발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특히 이제 지방의회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또 지역을 책임질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는 그런 또 성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어떤 그 뭐 안목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AI 시대에 대한 그런 그 안목 뭐 이런 것들을 비전을 갖고 있는 젊은 좀 사람들을 좀 발굴해내는 그런 것들이 좀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뭐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뭐 최소한 차기 도지사와 총무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비전, 뭐 어떤 자격 정도 갖춘 사람이 민주당에서 나와야 될까요? 일단 충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남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1년에 10조 정도 돼요. 그런데 충북은 이제 8조 정도 넘었거든요. 그 2조 정도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잖아요. 그 2조 정도가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랄지 여러 가지 산업 투자랄지 이런 부분에 격차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충북의 그런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 규모 자체를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 추진력 이런 것들이 좀 겸비된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공공 디자인 교수들한테 이제 제가 항의성 비슷하게 이제 뭐 들은 얘기인데 저한테 이제 하소연한 게 뭐냐면은 그 국비로 지원하는 그 공공 디자인 센터가 전국 시도 광역 시도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17개 시도에는. 근데 유일하게 충북도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다 있다는데. 예, 그 말이 됩니까? 다 있는데 여기 뭐 쓸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충북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어떤 전체 도의 발전이나 지역의 어떤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요소들이 거의 없었구나.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글로벌 스탠다드, 명품 도시로서의 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디자인적 요소도 도시 발전에 좀 많이 그 가미가 돼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했고요. 특히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문화, 체육, 공원 이런 것에 대한 인프라가 정말로 부족해요. 그래서 어딜 가도 특히 이제 그 경제 규모 자체가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런 것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런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파리나 여러 유수한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제 15분 도시가 지금 유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5분 안에 여러 가지 문화, 뭐 의료, 뭐 행정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청주도 그런 그 문화, 의료, 뭐 복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다 좀 구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복지센터 가서 그런 뭐 노인들 그 복지 현장들 뭐 자원봉사를 좀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예를 들어서 가경동 같은 경우 5만 명인데 네. 행정센터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몇천 명도 한 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사람들이 너무 많고 주차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한 정도로 그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좀 시민들이 그 편하게 쓸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럼 당연한 요구라고 봐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규모를 먼저 키우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인프라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그 추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좀 리더가 충북과 청주에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나와서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년 후에 선거에 충북도지사하고 청주시장 나오실 분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서 아주 문제를 벌써 이렇게 내셨어요.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문제 답을 2년 후에 잘 내셔서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써 다 끝났어요? 네. 우리 뭐 재미있는 일도 해야 되는데 유권자들하고 하고 또 의원이 되셨을 거 국민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다시 한번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청주 시민과 흥덕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쨌든 신인으로서 처음 가졌던 초심 잃지 않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정치 그리고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는 발로 뛰는 정치 그리고 문턱 없는 정치 누구나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실천해서 정말 사람이 바뀌니까 정치가 이렇게 바뀌네 라고 하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저도 열심히 하지만 또 시민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인한테 계속 격려와 응원 그리고 또 그 비판도 늘 서슴없이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주인은 결국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주권자로서 항상 그 선출된 공직자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역할을 좀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내일 노동절인데 내일 스케줄은 어떠세요? 노동절 행사는 이미 오늘 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내일은 주로 이제 지역의 인사들 뭐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고 또 계속 이제 그 예정된 그 당선 인사 이런 것들이 계속 줄줄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아직도 한 달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디 갔는데 네. 왜 전화가 없냐 당선되고 나서 전화 좀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